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페네르바체 대 스타드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네르바체 10경기 연속으로 패배 없이 상승세를 타면서 리그 1위 자리도 탈환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이 뛰어난데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임에도 7골 차이로 리그 득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는 점에서 페네르바체의 예리함이 보여집니다.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모두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라 템포와 라인을 매우 높게 유지하면서 거센 압박을 보여주기 때문에 페네르바체의 공격 시작점은 상대 진영과 가까운 곳에서 형성되는 편입니다. 바추아이가 유로파리그에서는 주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대 득점 값이 1.8골인 반면 실제 득점이 3골일 정도로 결정력이 상당히 좋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높은 수비 라인으로 수비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충분한 불안 요소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압박 위주의 경기 플레이로 인해 후반 실점 비중이 전반에 비해 2배가 넘는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실점한 모든 골이 후반에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스타드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드렌 최근 5경기 전승으로 페네르바체와 같이 아주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대회와 리그를 합쳐 12경기 연속으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조에서도 페네르바체와 함께 12위를 차지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전 시즌부터 이어진 공격 위주의 축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중이며 기존 자원인 테리에가 유럽 대항전에서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위의 단기 페이스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 시즌에는 강한 뒷심을 바탕으로 후반에 많은 골을 몰아넣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 득점과 후반 득점의 차이가 거의 3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스타드렌 역시 강한 압박 기조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기에 페네르바체 못지않게 후반 실점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 특히 리그에서는 원정에서 무실점 기록이 없을 정도로 체력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라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팀이 모두 리그에서 득점 상위권에 올라있는 상황이고 강한 압박 플레이로 인해 후반 실점률이 높다는 것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첫 맞대결에서도 2로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펼쳐진 바 있습니다. 승패보다는 오버를 메인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며 승패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스타드렌이 체력 부담이 크고 원정인 부분을 감안하면 페네르바체 승리에 예상됩니다. 리뷰에 공개되지 않은 최종 조합픽 및 디테일한 정보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링크 클릭 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셰리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뉴를 보면 메뉴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순위가 한 단계 내려갔지만 6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팀 분위기는 밝은 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중앙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점에서 테나흐 감독의 전략이 잘 먹혔던 경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레시포드와 산초 등 결정을 지어주어야 했던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너무 좋지 못했고 패스 전개의 실패도 잦아 기대 득점 수치는 한 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수비진들은 제 몫은 다해주고 있으나 셰리프를 상대로 필요한 것은 수비적인 안정감보다는 공격에서의 성과이기 때문에 공격진들이 결정력과 파이널 서두로 들어가는 패스의 섬세함은 조금 더 세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셰리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셰리프는 최근 기복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로파에서는 상위 전력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경기를 내주는 전형적인 약팀의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경기에서 중앙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로 인해 최근 유로파 3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 이전 소시에다드전에서는 경기 점유율이 30%에 불과했고 만들어낸 슈팅도 2차례에 불과했죠. 게다가 수비적인 누수도 있는 상황이고 조후리가 카드 징계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출장이 불가합니다. 리그에서는 철통 수비를 펼치는 팀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3경기 연속으로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등
상위 전력과의 격차를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불안은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요소를 종합했을 때 맨유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이전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중앙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고 테나흐의 지휘봉이 점차 맨유에 녹아드는 상황. 셰리프는 유럽 대항전에서 전력차가 우세한 팀들에게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며 전방 자원들의 결정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맨유의 승리가 예상되며 마이너스 2.0 핸디승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리뷰에 공개되지 않은 최종 조합픽 및 디테일한 정보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링크 클릭 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에인트호번 대 아스날 경기입니다. 28일 메인 경기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경기로 보여집니다. 먼저 PSV 에인트호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연패를 기록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 경기 이후에도 리그에서 아약스와 알크마르를 만나는 일정이 있어서 밝은 전망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그에서는 각포의 활약과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쥐는 데 능하지만 아스날과의 1차전에서는 공격적인 장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각포가 묶이는 와중에 그나마 시몬스가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2003년의 어린 선수가 팀의 해결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였습니다. 수비진은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는 게 상가레가 중원에서 저지선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모습이었고 베니테즈 골키퍼도 8개의 유효 슈팅을 막아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에이트호번에게 이번 경기는 다행스러운 게 상대팀 아스날이 주전과 비주전의 전력차가 상당히 크고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이 비주전으로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스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최근 사우스햄튼에게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2위 맨시티와의 격차가 2점으로 좁혀졌습니다. 심판 판정이 다소 관대한 판정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경기였고 빡빡한 경기 일정으로 선수들의 체력이 저하된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인 경기였죠. 현재 주전들의 체력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이고 PSV 에인트호번의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한 상태. 그러므로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의 휴식을 위해 로테이션을 대거 가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로파에서 로테이션 전력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로콩가가 부재한 모습을 보이며 공격력 부분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러 상황으로 종합해볼 때 에인트호번의 승리가 우세합니다. 아스날은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된 상태라 로테이션 전력을 가동할 확률이 아주 높고 반대로 에인트호번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에인트호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금일 경기는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리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조합과 디테일한 정보들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